네, 이번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이기적 정보보안 기사 그 책에서 핵심적인 어떤 주제들이 뭔지 리뷰를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하기 전에 인베스트 정보보안 기사 사이트를 홈페이지를 열었는데 제가 전달해 주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럽니다. 이 사이트에 보면 이제는 여기 이제 맛보기라는 그 강좌 메뉴가 있어요. 그럼 제일 처음에 동영상이 하나 올라 있는데 이거는 제 12회 정보보안기사 실기 기출풀이 이 강의를 한 거예요. 밑에는 필기가 있죠. 네, 그래서 이 동영상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기출풀이를 풀로 강의하고 인터넷에 공개한 게 사실 이 강의가 처음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약간 트렌드가 바뀌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이 강의를 한번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 사이트를 열었어요. 이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기사를 따는 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보통 기술적으로 아주 뛰어나신 분들은 어떤 자격증이나 어떤 이런 거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 피해를 봐요. 정말 내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기사를 따는 거고, 우리나라 기술자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 원래는 폐지가 됐던 거예요. 사실 이게 이명박 정부 때 폐지가 됐던 건데 이게 또 다른 어떤 뭐 대안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거를 그대로 쓰고 있고 요거를 계속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기술자를 평가하는 가장 기준의 잣대가 뭐냐면 기사 취득입니다. 기사 취득 후 뭐, 기사 취득 후 뭐,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요. 공공에서 일을 할 때는 기사가 없으면 사실은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보처리 계열의 기사를 반드시 따야 되고, 정보처리 계열의 기사라는 게 정보처리 기사, 그 다음에 정보보안 기사,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취득을 한 다음에 여기에 신고를 해두고 자기 경력을 관리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저도 등록되어 있고요. 제가 아는 사람들은 거의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이제 원래 교재로 넘어가서 자주 출제되는 뭐 기출 태그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요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뭐 시스템 보안에 대한 내용인데요. 시스템 보안의 운영체제 이해 및 관리, 기억장치 계층 구조, CPU, 캐시 메모리, 보조기억장치, 뭐 그냥 아니면 보조기억장치를 하드디스크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CPU 더하기 빼기 하는 거, 산술과 논리연산하는 거, 캐시 메모리, 메인 메모리와 CPU 간의 속도의 차이를 조정해주는 완충 장치로 SRAM으로 개발되어 있죠. 그 다음에 메인 메모리. 모든 데이터는 메인 메모리에 올라와야지만 CPU가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뭐예요? 고정 크기로 나누는 페이지, 가변 사이즈로 나누는 세그먼트. 그래서 페이징 기법, 세그먼테이션 기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거는 메모리를 어떻게 할 거냐? 즉 메모리 알로케이션 기법인 거고, 언제 데이터를 갖고 올 거냐? 뭐예요? 메모리 패치 기법. 즉 디맨드 요청하면, 그 다음에 프리패치 미리 알아서 뭐 이런 얘기예요. 그죠? 정보처리 기사에도 나오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메모리가 메모리가 비어 있는데 어디에 위치시킬 거냐? 메모리 플레이스먼트. first fit, next fit, worst fit, best fit. 그죠? 그 다음에 메모리가 꽉 차 있으면 누구를 내보내고 누구를 올릴 거냐? 꽉 차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FIFO, 랜덤, 옵티멀, 그죠? 여기까지는 안 중요하고, LRU가 중요하죠. LRU, LFU, NUR, SCR, 그죠? 이게 이제 메모리 매니지먼트 기법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교재에서는 버추얼 메모리 얼로케이션, 버추얼 메모리 관리 기법, 이런 제목으로 교재들은 있는데, 그냥 메모리 관리 기법이라고 그래도 됩니다. 그래서 페이징과 세그먼트, 멀티레벨 피드백 큐, 멀티레벨 큐도 있고요. 라운드 로빈도 있고, 이거는 이제 말하고 하는 게 이제 전 시간에 얘기했던 CPU 스케줄링 기법. 어떤 프로그램, 어떤 프로세스, 어떤 스레드, 어떤 타스크. 지금 이 말은 뭐예요? 크기를 작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말은 어떤 타스크에다가 CPU를 할당시킬 거냐. 그게 CPU 스케줄링 기법인데, 그 기법에는 선점이라는 기법도 있고 비선점, 그죠? 비선점 기법도 있어요. 선점은 한번 지정이 되면 바꿀 수 없는 거. 비선점은 내가 더 중요해. 너 나와. 그죠? 바꿀 수 있는 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선점형 기법에서는 라운드 로빈, SRT, 쇼 테스트 리메인이에요. 남은 작업을 빨리. 라운드 로빈, 시간 할당량만큼. 그 다음에 멀티레벨 큐, 멀티레벨 피드백 큐. 그죠? 비선점 기법에서는 P4, SJF, Short Job First, 짧은 작업을 먼저. 그 다음에 HRL, 짧은 작업을 먼저 하면 긴 작업 기다리니까 우선순위를,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우선순위를 놔서 올려준다 이거죠.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그게 HRL인 거고. 그런데 멀티레벨 Q와 멀티레벨 피드백 Q는 선점이라고 말했지만 혼합에 의한 스케줄링 기법이라고도 말합니다. 하이브리드. 그죠? 그럼 뭐와 뭐의 혼합이냐? 그거는 우선순위 Q와 라운드 로빈의 혼합입니다. 우선순위 Q와 라운드 로빈의 혼합.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리눅스에서 악성 코드를 찾기 위한 find 명령, 즉 수정 시간 mtime으로 할 건지, 권한 PRM으로 할 건지, 그 다음에 이름 NAME, 네임이죠. 이거 할 건지,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setUID, stickbit, 뭐 setUID, setGID, stickbit, 뭐 이걸 우리는 흔히 얘기해서 특수권한이라고 얘기하는데, setUID는 실행할 때 그 파일의 소유자의 권한으로 실행되는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파일의 소유자가 루트라면 내가 실행할 때 뭐가 돼요? 루트가 되죠. 그래서 setUID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체인지 모드로 설정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걸 find로 찾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왜? 취약점 가이드에 나와 있어요. 예, 그렇게 있고, 디폴트 권한 umask, 그 다음에 쉘 쇼크. 쉘 쇼크는 뭐예요? 리눅스 표준 쉘이 배시라는 쉘인데, 이 배시 쉘에 취약점이 발생했다. 즉 환경 변수 env라는 변수에 비함수, 함수는 어떤 기능을 하는 건데 그게 비어있다 그 얘기예요. 그거를 호출했을 때 루트의 권한, 관리 권한을 상승할 수 있는 취약점이 있다. 해결책은 패치입니다. 그래서 필기실기 다 출제가 됐죠. 이런 거 위주로 학습을 하면 되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로그 파일 있죠. 로그 파일. 뭐 WTMP, 뭐 UTMP, 그 다음에 BTMP. 이거 가장 기본적인 세 개고, C케어라는 로고도 있고요. 시스 로고 있죠. 거기까지는 학습을 해야 돼요. 얘네들이 다 뭔지 구분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윈도우, 레지스트리. 윈도우의 그 설정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설정 정보를 가지고 있는 파일을 레지스트리라고 하고, 이 레지스트리 정보가 저장된 파일의 이름이 하이브 파일이죠. 하이브 파일.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그걸 루트키라고 합니다. 그럼 H키 하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거 구분하고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H키로 시작되는 4개 정도의 카테고리. 그 다음에 이벤트 뷰. 이벤트 뷰는 윈도우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오버라이트, 덮어쓰기 방식으로 저장하고 있는 거고, 이벤트 뷰는 응용, 보안, 시스템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요. monmo.evt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기출문제예요. 그 다음에 index.dat. index.dat라는 거는 내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어떤 사이트에 갔어요. 무엇을 다운로드했어. 내 캐시에 뭐가 있어. 내 쿠키에 뭐가 있어.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웹브라우저 사용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index.dat고, 이거는 이제 브라우저의 버전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 다 있어요. 최근 버전은 뭐예요? 웹 캐시라는 파일이 있죠.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매번 시험에 나오는 거, APT 공격. 12회 때도 이게 나왔죠. 다음 중 APT 공격이 아닌 것은, 사실 APT 공격이라는 건 정해진 게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도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제가 볼 때 문제가 이상한데, 뭐 디도스 APT 공격 이게 답인데, 뭐 일단은 가장 가깝지 않은 거니까. 근데 APT를 위해서 내가 디도스도 한 공격의 형태로 이용할 수는 있는, 저는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그러니까 매번 시험에 APT가 없는 적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 APT는 매번 나온다. 그러면 APT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는 APT 공격 절차, 교재에 있습니다. 실기에도 나와요. 그 다음에 APT 공격 기법, 스피어 피싱, 워터링 홀, 뭐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그죠? 인젝션, 인젝터라고 해도 됩니다. 인젝터의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자, 그런 것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버퍼 오버플로우, 메모리가 꽉 찼을 때 버퍼의 영역, 스택, 힙,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 이거는 어셈블리 프로그램의 구조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데, 그거. 그 다음에
MS 워드나 HWP처럼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매크로 바이러스가 있죠. 거기에다가 악성 코드를 주입해서 그러면 이제 매크로 기능을 활성화하면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가 뜹니다. 거기에서 내가 코딩을 해서 개발을 하면 되는 거고, 이 매크로는 9회 때 처음 나왔는데 운영 체제와 관계없이, 그 다음에 10회 때도 나왔어요. 관계없이 실행된다. 매번 시험 나오는 거. 트로이 목마 뭐야? 자기 복제를 하지 않는다. 그 말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 유일하게 자기 복제를 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시스템 보안을 받고, 그 다음 이제 네트워크. 일단은 TCP를 아는 게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TCP IP의 구조 있죠. 4개의 계층. 그 다음에 OSI 7계층. 뭐가 있죠? OSI 7계층은 애플리케이션, 프레젠테이션, 세션,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피지컬. 이거 7개인 거죠. 이걸 대략적으로 둘 나눠 갖고 만든 게 TCP/IP 4계층이 되는 거죠. 애플리케이션, 트랜스포트, 인터넷, 데이터 억세스, 네트워크 억세스 이렇게 4계층으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이 계층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TCP/IP 프로토콜에 군이 있는데, 리스트가 있는데, 그게 TCP, UDP, ICMP, IP, ARP, RARP 6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TCP의 헤더의 구조 반드시 알아야 되고, ICMP, IP의 헤더의 구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3개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알아야지만 나머지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TCP의 연결 방식은 3-way 핸드쉐이킹입니다. 어떻게? 시네크, 에크로 3번 왔다 갔다 해서 established, 연결을 확립합니다. 연결을 확립한다는 말의 의미는 너는 연결됐으니까 이 문자열 갖고 있어. 그거와 같은 의미예요. 그걸 우리는 세션 문자열, 세션 값, 세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연결 해제는 4-way 핸드쉐이킹. 이게 출제가 되지 않았다가 12회 정보보안기사 필기에 처음 출제가 됐습니다. 핀, 그죠? 핀 1, 그 다음에 에크, 그 다음 핀, 그 다음 다시 에크. 이렇게 4번 왔다 갔다. 핀이라는 거는 연결 끊자 그런 얘기고, 에크는 응답인 거고요. 기타 거기에 따른 디도스 공격 기법. 그래서 뭐 랜드 어택, 발신자와 IP와 수신자의 IP가 동일한 거 매번 나옵니다.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핑 오브 데스, 죽음의 핑, 큰 패킷 하나를 보내서 분할돼서 공격하는 거. 심플러딩, TCP 심플러딩, TCP 신을 계속 연결 요청을 계속해서 부어주는 거. 그리고 여기 있네요. DRDOS 반사 공격,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DRDOS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심플러딩, DRDOS 12회 때도 한 3-4문제가 나왔고, 필기 때 그때는 이제 DRDOS라는 이름으로 나온 거는 한 문제 정도밖에 없었고, DRDOS라는 말을 쓰지 않고 반사 공격이라는 용어를 써갖고 나온 적은 있고요. 포트 스캐닝 기법, 포트가 오픈되어 있거나 클로저가 되어 있을 때 내가 어떤 메시지를 보내면 어떤 응답이 오냐, 이게 이제 포트 스캐닝 기법인데, 보안기사에서 한 문제에서 2문제는 반드시 있습니다. 필기에. 그리고 수동적 공격 기법, 뭐죠? 정보만 보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게 스니핑이죠. 스니핑은 노멀 모드와 프로미스큐어스 모드가 있고요. 그 2개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트워크 대응, 방화벽, 그죠? 방화벽의 종류 알아야 돼요. 반드시. 뭐예요? 스크리닝 라우터, 그 다음에 뭐죠? 듀얼 홈, 그 다음에 뭐죠? 스크린드 호스트, 그 다음에 스크린드 서브넷. 이거 구분해야 되고, 또 하나 최근에는 DPI라고 해서 Deep Packet Inspection 혹은 스마트 방화벽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IDS의 탐지 기법은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NAT, 등록되지 않는 단말은 못 쓰게 하는 거. VPN, 인터넷을 통해서 내부망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즉 암호화나 터널링을 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VPN 종류. ESM과 SIEM은 기본적으로는 비슷한데 전체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보안 관제 시스템인데, SIEM은 데이터베이스가 빅데이터를 씁니다. 이게 이제는 최근에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면 되고요. 최신 네트워크 위험 기술, 뭐 랜섬웨어 계속 나옵니다. 랜섬웨어는 백신을 깔면 문제가 없다. 그죠? 틀렸죠? 12의 그 문제예요. 12의 문제고, 이 랜섬웨어도 있고, 또 하나 여기에서는 망분리 교재 있습니다. 논리적과 물리적 하이브리드, 그죠? 융합형 망분리의 특징. 하이브리드는 융합형이니까 단말은 물리적으로 하고 네트워크는 VPN으로 분류하는 게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자료 연계, 그 다음에 망분리 가이드 내용까지 알면
이제 네트워크의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필기 붙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